철학은 영어로 필라스피라 합니다. 필라스피는 그리스말 필로소피아에서 왔습니다. 필로소피아가 사랑하다는 필로스와 지혜 소피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이 필로소피아는 누가 처음 지었을까요? 누가 처음 이 말을 썼을까요? 현존하는 네 문헌이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처음 지었다고 언급한 네 문헌은 키케로가 쓴 투스클룸에서 벌인 토론, 신학자 클레멘스가 쓴 스트로마타, 이암블리코스가 쓴 피타고라스 일대기,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가 쓴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 네 문헌은 모두 한 사람의 글을 참고했거나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헤라클레이데스입니다. 키케로와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는 헤라클레이데스의 글을 참고했다고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클레멘스와 이암블리코스의 글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앞 두 글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헤라클레이데스의 글을 참고한 것이 분명합니다. 헤라클레이데스는 흑해 바닷가에 있던 도시 헤라클레이아 폰티케 출신으로 나중에 아테네로 갑니다. 거기서 헤라클레이데스는 플라톤의 제자가 되었다고도 하고 스페우시포스의 제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스페우시포스는 플라톤의 조카이며 플라톤이 죽자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계승한 철학자입니다. 헤라클레이데스는 아카데미에만 머물지 않고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여는 강연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헤라클레이데스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됩니다. 헤라클레이데스가 피타고라스에 관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피타고라스 학파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데스가 썼다는 그 글은 아쉽게도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가 필로소피아를 언급한 상황을 알려면 현존하는 네 문헌을 참고해야 합니다. 네 문헌 중 키케로의 문헌이 가장 자세하기 때문에 키케로의 문헌을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세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케로의 투스클룸에서 벌인 토론에 적힌 내용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자 플라톤의 제자인 폰티케 사람 헤라클레이데스가 적었듯이 피타고라스는 플리우스로 가서 플리우스 군주 레온과 어떤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레온이 피타고라스의 뛰어난 머리와 빼어난 말솜씨에 감탄하여 어떤 분야를 가르치느냐 하고 물었더니 피타고라스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정통한 분야가 없고 다만 필라소프일 뿐이라고 하였다. 레온이 처음 듣는 그 이름에 놀라 필라소프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 질문하였다. 피타고라스가 그 물음에 답하여 가로되 사람의 삶은 온 그리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를 펼치며 즐기는 운동회와 같다. 그 운동회에서 어떤 이는 운동 실력을 과시하며 월계관을 차지하는 명예를 쫓고 어떤 이는 단지 이익을 바라보고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쫓는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지금까지 가장 나은 것인데 그 목적은 박수를 받거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구경꾼으로 와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일들이 흘러가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생의 삶과 세상에서 현생으로 온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저 도시에서 나와 여기 북적대는 시장으로 오듯이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어떤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사물의 본성을 관찰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일컬어 지혜를 탐구하는 이라 하니 곧 필라소프다. 고 하였다. 이 글에는 필라소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필라소프는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본성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사물의 본성을 알기 위해 탐구하는 활동이 지혜를 탐구하는 행위 곧 필라소피입니다. 다음은 신학자 클레멘스의 글입니다. 클레멘스의 글에는 이런 정황이 나오지 않고 짤막하게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자신을 필라소프라 불렀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이암블리코스의 글에는 피타고라스가 플리우스 군주 레온과 만난 것은 적혀 있지 않고 대신 좀 더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암블리코스의 글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을 필라소프라 부른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 누구는 부귀 영화를 쫓고 누구는 권력을 쫓고 누구는 명예를 쫓는다. 하지만 가장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탐구하는데 자신을 바친 사람의 삶이며 그런 사람을 일러 필라소프라 불러 마땅하다. 피타고라스가 덧붙여 말하기를 하늘과 별들에 담긴 질서를 생각하면 하늘을 관측하고 별들의 운행을 살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하늘과 별들이 이렇게 질서 있는 것은
그것들이 만물의 어떤가는 지적 정수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가장 어떤가는 정수란 곧 수와 이성의 본성을 가리킨다. 수와 이성의 본성이 만물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 본성을 따라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아름답게 배열되고 알맞게 꾸며져 있다. 참된 지혜란 어떤가는 아름다운 인식 대상들을 완벽히 아는 것이다. 이 인식 대상들은 변치 않는 한결같은 형태로 존재하며 썩어 없어지지 않는 신성한 존재다. 그리고 그런 인식 대상들과 관련을 맺는 다른 인식 대상들도 또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탐구하려는 욕구가 바로 필라소피다. 이상 이암블리코스의 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두 개 보입니다. 첫째는 어떤가는 아름다운 인식 대상입니다. 어떤가는 아름다운 인식 대상이란 사실 후대 사람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와 상통합니다. 즉 이데아를 연구하고 이데아와 관련된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필라소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변치 않는 한결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진리는 변치 않는다. 진리는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대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동아시아에도 보입니다. 도덕경의 첫 글귀는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 명은 비상명이라 입니다. 이 글귀는 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요, 이름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로 풀이합니다. 여기서 상은 변치 않는다, 한결같다는 뜻으로 참된 진리의 속성을 가리키며 이암블리코스가 기술한 변치 않는 한결같은 형태로 존재한다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여담이지만 진리가 변치 않는다는 개념은 붓다가 아트만의 존재를 깨는데 중요한 논거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글입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하고 또 처음으로 자신을 필라소프 또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라 부른 사람은 피타고라스였다. 피타고라스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말한 까닭은 사람 중에는 지혜를 지닌 자가 없고 오직 신만이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폰티케 출신 헤라클레이데스는 죽은 사람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 피타고라스가 시키온에 머물 때 플리우스 군주 레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적어놓았다. 금세 이 학문은 지혜라 불렀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현인이라 불렀다. 현인이라 부른 것은 정신적으로 완벽한 단계에 이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그 학문을 닦는 수련생은 필라소퍼 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이상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글입니다. 이 글에도 흥미로운 글귀가 두 개 보입니다. 첫째는 사람 중에는 지혜를 지닌 자가 없고 오직 신만이 지혜를 지녔다는 대목입니다. 이 글귀는 바로 다음 주제와 연결되므로 거기서 논하겠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으로 완벽한 단계에 이른 사람, 즉 지혜를 얻은 사람을 현인이라 부르고 지혜를 닦는 사람을 필라소프라 불렀다는 대목입니다. 이 글귀는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필라소피가 몇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철학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글귀에는 첫째 글귀와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현인이라 불렀지만 첫째 글귀에서 지혜는 오직 신만이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므로 사람을 현인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글을 잘 읽어보면 이 모순점이 풀립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을 현인이라 부른 것은 피타고라스의 의견이 아니라 세간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왜 필라소프라는 말을 지었을까요? 물음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필라소프라는 말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지었다면 피타고라스 이전에는 철학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소포스입니다. 소포스는 현인이라는 뜻입니다. 복수 형태는 소포이입니다. 키케로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철학이 오래됐다는 것, 실제로도 그렇고 그 이름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을 누가 다툴 것인가? 철학은 고대인들로부터 이 훌륭한 이름을 얻었다. 만물, 그것이 신성한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만물의 기원과 원인을 아는 것에서 철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현인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부른 7 현인들을 우리도 늘 존경해오고 현인으로 불러왔다. 그때부터 자연을 탐구하는데 자신을 바친 사람들을 모두 현인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불렀다. 현인이라는 호칭은 그렇게 피타고라스 시대까지 이어졌다. 학식 있는 사람이자 플라톤의 제자인
폰티케 사람 헤라클레이데스가 적었듯이 피타고라스는 펄리우스로 가서 펄리우스 군주 레온과 어떤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 글과 디오게네스의 글을 참고하면 피타고라스가 왜 필라스포라는 말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이전에는 현인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물의 본성을 통달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만물의 본성을 통달하기 위해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현인이라 불렀습니다. 먼저 사물의 본성에 통달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오게네스의 글에서 보듯이 피타고라스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는 오직 신만이 지닐 수 있습니다. 즉 사람 중에는 지혜를 얻은 사람, 다시 말해 사물의 본성에 통달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혜에 가까이 가기 위해 지혜를 닦을 수는 있지만 지혜 자체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본성에 통달한 사람을 논하기에 앞서 그런 사람이 존재조차 하지 않으니 사람에게 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만물의 본성을 통달하기 위해 탐구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이전에는 이 사람들도 현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인이라는 이름에는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지혜를 얻지도 못한 사람에게 현인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도 현인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인 대신 쓸 새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피타고라스가 필라소피와 필라소프라는 말을 지은 까닭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이러한 생각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일어난 철학 흐름을 대변합니다. 그것은 오직 신만이 외부 세계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은 외부 세계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를 얻을 뿐이라는 개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이러한 생각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깨진다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중 누군가가 루트이가 무리수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트이는 신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생각이 철학자들 사이에 퍼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사람도 이성을 통해 신과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인 소포스를 언급하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소피스트는 그리스 말로 소피스테스라고 합니다. 소피스트는 우리에게 궤변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소피스트에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를 따르면 소피스트는 현인, 철학자, 시인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도 소피스트로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철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학이라고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의 본고장 그리스에서는 자연을 탐구하고 하늘과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고 만물의 기원과 본성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론, 가치론이 철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철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호기심을 품고서 외부 세계를 연구하고 또 인식 주체인 나를 탐구하는 것이 모두 철학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도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뉴턴이 쓴 위대한 책 프린키피아도 원래 제목이 필로소피에 나투랄리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자연철학에 담긴 수학 원리입니다. 자연철학이란 다루는 분야가 자연인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철학이라는 말은 19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사용됐습니다. 1875년도판 브리트니크 백과사전의 에너지에 관한 과학 항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너지와 에너지의 변환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완벽히 기술하려면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 모든 논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철학은 그냥 에너지에 관한 과학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보듯이 19세기 후반까지도 사이언스라는 말 외에 내추럴 필라소피라는 말이 과학이라는 뜻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필라소피 그리고 필라소퍼와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으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필라소피와 필라소퍼는 피타고라스가 지은 말이다. 둘째, 피타고라스에게 지혜란 외부 세계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아는 것이다. 셋째, 피타고라스는 오직 신만이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넷째, 피타고라스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소포스, 즉 현인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필라소피와 필라소프라는 말을 지은 동기다. 다섯째, 피타고라스에게 필라소피란 외부 세계에 관한 완벽한 정보에 가까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의 탐구 활동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